PDF 파일에서 헤더 푸터를 제외한 텍스트들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파일에다 저장한 다음에 GPT API를 이용해서 문서를 요약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기능들은 메인에서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메인은 언제 실행이 될 거냐면 이 파일이 메인으로 실행될 때만 그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를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에서 그 사용하게 될 함수인데 메인에서 사용하게 될 함수 중에서 첫 번째 함수는 뭐냐면 PDF 파일이 있을 때 PDF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뭐냐면 그 텍스트를 요약하는 summarize tx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PDF를 텍스트로 변환한다라는 기능을 수행하면 텍스트 파일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ummarize text를 호출하면 그 텍스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어드려서 거기에서 요약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패스 대신에, 요 안쪽에다가 주석을 넣을까요? 요거는 문서 주석이에요. PDF 파일을 읽어서 헤더와 그 다음에 푸터를 제외한 영역에서 텍스트만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출된 텍스트를 txt 파일에 저장. 그 다음에 저장이 됐으면 저장한 파일의 경로를 리턴하는 이런 기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수에서는. 패스 지우고 코드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Summarize 텍스트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텍스트 파일을 읽을 거예요.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GPT API를 사용해서 읽고라고 할까요? 텍스트 파일을 읽고 GPT API를 이용해서 텍스트 요약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GPT의 답변을 리턴하는 형식으로 여기서는 그 GPT가 보내준 GPT의 답변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으면 이 두 개의 함수를 여기 메인에서 어, 적당한 순서로 호출하면서 전체적인 기능을 메인에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PDF to TXT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파일 경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PDF 파일 경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걸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을 거예요.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을 거고, 텍스트 그 경로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경로를 리턴하도록 할 거기 때문에 경로는 아규먼트로 전달받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PDF 파일마다 헤더의 높이나 푸터의 높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규먼트로 전달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더 하이트라고 하는 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로 선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푸터 하이트
라고 하는 변수도 파라미터로 선언을 할 겁니다. 일단 기본값은 80으로 저희가 줄 생각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이 숫자를 이용하면 헤더 푸터가 추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값으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어, 이 함수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우리가 설치한 파이 뮤 PDF라고 하는 모듈이 있었죠. 예, 예, 모듈을 사용해서 패키지를 사용해서 PDF 파일을 오픈한다. 오픈했으면 그 안에서 텍스트들을 추출한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with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파이 뮤 PDF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하시면 임포트가 아마 잠시만요. 네. with라고 하시고요. 파이 이렇게 하시면 이 모듈 이름 나오죠. 모듈 이름 나올 때 엔터를 하시게 되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나요? 임포트가 들어가야 될 텐데. 파이뮤 pdf.open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픽스 할까요? as document라고 하고. 만약에 자동으로 임포트가 안 되는 경우, 지금처럼 아까 제가 모듈 이름 선택해서 엔터를 했는데 보니까 코드상에 임포트문이 자동으로 안 들어가요. 임포트가 자동으로 안 들어가면 에러가 나죠. 임포트문 없다고.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빨간색이 보이죠. 파이썬에서. 옆에 전구 모양으로 빨간색이 보여져요. 여기 확장할 수 있어요.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요. 네. 그 완전 해결책 몇 가지 해결책을 보여주긴 합니다. 몇 가지 해결책을 보여주긴 하는데 첫 번째는 from 파이뮤 PDF라고 하는 모듈에서 import 파이뮤 PDF를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게 이게 네, 두 번째도 같은 from 파이뮤 PDF에서 임포트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함수를 생성하겠다, 참조 이름을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해결책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쓰고 싶은 해결책은 없네요. 그냥 임포트만 있으면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냥 제가 임포트를 넣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그냥 임포트 하시고 그냥 패키지 이름에서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픈 함수에서는 아규먼트를 줘야죠. 파일 이름을 아규먼트로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직접 우리가 문자를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호출할 때 PDF 파일의 경로를 아규먼트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PDF 파일의 경로를 오픈 함수한테 그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PDF 파일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파이뮤 PDF 모듈에서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PDF 파일을 오픈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도큐먼트라고 부르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도큐먼트라고 하는 거는 어,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복문 안에서는 페이지 객체를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서 텍스트들을 추출을 할 거죠. 그럼 텍스트를 저장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변수 하나 선언할까요? 풀 텍스트. 이렇게. 음. 네, 추출한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이거는. 그 다음에 반복문 바로 쓰시면 돼요. 페이지 in documen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 무조건 텍스트를 추출할 게 아니라 우리 오전에 했었던 것처럼 헤더와 푸터는 잘라낸 클립이라고 하는 영역을 먼저 만들겠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rect라고 하는 거를 만드셔야 되는데 page.rect. 이 page.rect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문서의 왼쪽 상단 상단에 X좌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왼쪽 상단에 Y 좌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가로 길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세로 길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rect라고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클립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클립이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 좌상단은 0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좌상단의 왼쪽 상단의 y좌표는 헤더의 높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헤더 하이트 요 80이라고 하니까 헤더 하이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x좌표, y좌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오른쪽 하단에 X좌표를 써주셔야 돼요. 클립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하단에 X좌표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 오른쪽 하단의 X좌표는 렉트가 가지고 있는 위드스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Y좌표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 Y좌표는 rect.height에서 무엇을 빼주셔야 되냐면 푸터,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푸터죠. 푸터의 하이트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립이 저장해야 되는 변수값들은 왼쪽 상단에 X좌표,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Y좌표, 그다음 오른쪽 하단, 우하단이죠. 오른쪽 하단에 X좌표,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Y좌표. 이런 순서로 숫자 4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잘라낼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헤더와 푸터를 제외하고 우리가 텍스트를 추출할 영역의 그 왼쪽 오른쪽 끝에 있는 좌표들을 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풀 텍스트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는 하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age.get text 그리고 클립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위에서 만든 클립을 주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 헤더부터 제외한 영역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겠다라는 코드거든요. 네,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죠. 우리가 잘라낼 영역은 요만큼, 요 안쪽에서만 텍스트를 추출하려고 하는 거고요. 요 안에서만. 클립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때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한데 그 두 개의 좌표가 여기 있는 좌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문서의 위드스. 그 다음에 여기는 문서의 하이트. 그 다음에 요 높이만큼이 헤더의 하이트죠. 그 다음에 요 높이만큼이 푸터의 하이트예요. 푸터의 하이트.
그래서 요 그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요 좌표는 x좌표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y좌표가 요만큼 내려왔죠. 그 내려온 만큼이 헤더 하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x좌표는 요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요만큼 이동한 거니까 렉트의 위드스만큼 이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좌표는 전체 하이트에서 요만큼을 다시 빼줘야 돼요. 그죠? 빼줘야 되니까 렉트 하이트에서 푸터 하이트만큼을 요거만큼을 빼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좌상단의 x좌표, y좌표하고요. 우하단의 x좌표, y좌표를 계산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역 안에서만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만 텍스트를 추출하겠다. 네, 그런 내용이 된 거고요. 얘를 계속해서 이어붙이시면 되고요. 우리가 편의상 페이지마다 구분을, 이거는 꼭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페이지마다 줄바꿈 하나 넣으세요. 그 다음에, 대쉬를 50개 넣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하나 넣어서, 구분선 용도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포문이 다 끝나게 되면, 반복문이 다 끝나게 되면 풀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PDF 파일 도큐먼트의 전체 페이지에서 추출한 텍스트가 전부 다 어펜드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위드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 위드는 끝났고 아직 이 파일은 끝난 건 아니에요. 어, 풀 텍스트 변수에 있는 풀 텍스트 풀텍스트에 여기에 저장된 문자열을 파일, txt 파일이겠죠? txt 파일에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 함수가 할 일이에요. 파일 이름에 따라서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한번 만들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OS가 인풋가 돼야 돼요. OS라고 하면 요거 인풋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인풋가 자동으로 안 되나요? 안 되면 해버리죠. 인풋 OS. 아마 첫 시간에 요거 아마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 현재 워킹 디렉토리나 현재 작업 디렉토리나 파일 경로나 파일의 이름 이런 것들 찾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 이름이 OS라고 하는 모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요거 임포트 하셔가지고 임포트 하셔서 os. 그다음에 pass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서 base n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그리고 파일 이름을 주시게 되면요. 얘가 리턴해주는 값이 뭐냐면 얘가 리턴해주는 값은 경로를 제외한 그러니까 폴더 그 파일이 저장된 폴더 다시 얘기하면 디렉토리 경로를 제외한 순수하게 파일 이름만 리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sample.pdf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뭐 무슨 폴더 밑에 있는 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sample.pdf 이런 식으로 앞에 폴더 이름이 더 붙어 있잖아요. 그 폴더 이름 제외하고 실제 파일 이름만 리턴해주는 함수가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베이스 네임은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확장자가
점으로 구분이 된 형태로 파일 이름을 주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저장할 때 사용할 이름은 요 실제 확장자를 제외한 파일 이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파일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 파일 name은 os.pass.split 텍스트 제가 사용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스플릿 텍스트. 여기다가 베이스 네임을 주시면 돼요. 얘가 무엇을 리턴을 해주냐면 얘가 리턴을 해주는 게 샘플 PDF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덱스 0번까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면 샘플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과 그 다음에 PDF라고 하는 이런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이템.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리턴해줘요. 그리고 이 값을 아규먼트로 주면 스플릿 텍스트한테 아규먼트로 주면 얘가 무슨 일을 해주냐면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문자열로 쪼개서 두 개의 문자를 갖는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뒤쪽에 요거를 쓴 거는 뭐냐면 인덱스 0번이라고 쓴 거는 이 두 개의 문자열을 갖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라는 의미로 얘를 쓴 거예요. 그러면 샘플이라고 하는 문자를 얻게 됩니다.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얘를 우리가 저장할 파일 이름을 만들 때 사용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txt 파일 이라고 하는 거를 포맷 스트링으로 만들 건데 저장은 어디다 할 거냐면 아웃풋이라고 하는 폴더에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추출한 파일 이름 그리고 뒤에다가 확장된 txt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얘가 뭐냐면 추출한 텍스트를 저장할 파일 이름이에요. 추출한 텍스트를 저장할 파일 경로예요.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txt 파일 이렇게 앞에다가 txt 파일 이름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sample.pdf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샘플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만 끄집어내서 확장되는 txt로 변환해서 어떤 특정 폴더에다가 저장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직 라이트는 안 했죠. 라이트는 이제 실제로 라이트를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read, open, 텍스트 파일 이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쓰기 모드로 하시면 되고요. 인코딩 타입은 UTF-8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F라고 하시고 F.write. 무엇을 write 하시면 되냐면 추출한 텍스트는 full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있어요. 사실은 요 한 줄이 파일에다가 write 하는 기능이죠. 이 한 줄이. 그래서 그 무슨 파일에 저장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return txt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리턴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위쪽에서부터 다시 한번 코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PDF 파일에서 파일을 읽는다라고 하는 코드예요. 파이뮤 PDF 모듈에 오픈 함수를 이용한다. 그리고 오픈한 결과를 도큐먼트라고 한다. 도큐먼트에서 한 페이지씩 반복한다. 반복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잘라내는 영역을 만든다. 그리고 그 잘라낸 영역에서 텍스트를 추출한다. 추출했으면 문자열에다가 어펜드 한다. 그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저장할 파일 이름이고, 그 저장할 파일을 라이트 모드로 오픈해서 그 파일에다가 라이트 한다. 그리고 라이트가 끝났으면 그 파일 이름만 리턴, 풀 텍스트를 리턴하는, 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풀 텍스트를 리턴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저장된 파일의 경로를 리턴하게끔 만든 함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메인에서 이 함수를 불러보면 되겠죠. 메인에서 우리가 만든 PDF to 텍스트라고 하면서 문자를 하나 넘기시면 돼요. 현재 폴더에 데이터 폴더 밑에 sample.pdf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를 하나만 넘겼죠. 우리가 만든 함수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를 하나만 줬습니다. 이 문자열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PDF 파일로. 그리고 헤더 높이는 80, 후터 높이도 80. 이거는 지정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 함수가 txt 파일을 리턴해요. 리턴 값이 여기로 올 거예요.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여기로 올 겁니다. 중간에 그거를 프린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프린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실행 파일 요거 잘 만들어졌죠. txt 파일 이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출력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 메인 호출했죠. 메인에서는 함수 호출했죠. 그럼 이 함수로 올라가겠죠. 함수에서 파일 저장하기 직전에 여기에서 요거 출력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만들어졌는지는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sample.txt 만들어졌죠. 아마 이 내용은 2번, 샘플 2번 txt랑 똑같을 거예요. 이 내용. 열어보시면 쭉 논문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혹시 안 되신 분 계실까요? 혹시 안 되신 분. 그러니까 점심시간 직전에 했었던 코드를 하나의 함수에다가 몰아넣은 거예요, 지금. 저장하는 것까지 했었던 코드를. 약간 뭐 순서가 조금 뭐 바뀐 부분이 있을 뭐 예를 들면 변수 선언하는 부분을 위드 바깥에 넣었느냐, 위드 안쪽에 넣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음, 그 이외에는 아마 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런 함수이기는 하지만, 네. 혹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그 저장된 파일의 경로를 리턴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얘를 저장하는 거예요. txt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음, 이 경로 이름을 누구한테 줄 거냐면 summarize한테 줄 거예요. 그럼 이 summarize txt라고 하는 함수에서 실제로 GPT API 이용해서 요약하자라고 하는 기능을 얘가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summarize txt를 먼저 완성을 시켜 보면은요. 여기서는 텍스트 파일만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텍스트 파일만. 첫 번째로 할 일은
첫 번째로 할 일은 txt 파일을 읽어서 txt 파일을 오픈하고 전체 내용을 읽는다. 이런 일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PDF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그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open as f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픈할 때는 파일 이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는 읽기 모드. 라이트 모드가 아니라 읽기로 하셔야 되겠죠. 음. 근데 읽기 모드는 생략하셔도 돼요. 요 모드는 읽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값이니까. 이거 생략하셔도 되고요. 인코딩은 UTF-8. 우리가 저장할 때 UTF-8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읽어드릴 때도 그 UTF-8로 읽어드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txt. 한 번에 전부 다 읽어버리실 때는 그냥 read라고만 하시면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다음 단계는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GPT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요약해줘. 뭐 이런 거죠. 어떤 형식으로 요약해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을 프롬프트라고 할까요? 그럼 문자열로 만들 거고요. 문자열이 여러 줄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따옴표 3개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수 값이 중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ormatted, 여기 F를 써가지고 formatted string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한테 이제 시키면 돼요. 시키기 위한 그런 거를 잘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너는 음, 문서를 요약하는 비서야. 아래에 텍스트를 읽고 음, 읽고 뭐 저자의 목적과 뭐 주장을 뭐 파악해서 요약해줘.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뭐 좀 더 잘 쓰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약하는 형식은 뭐 다음과 같다. 자, 처음에 논문의 제목. 이 논문에 아마 부제목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목 다음에 그냥 논문의 목적. 목적은 뭐 5문장 이내. 그 다음에 논문 요약 뭐 이내. 여기서는 뭐 10문장 이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저자 소개. 뭐 저자 소개 다음에 참고 문헌도 할까요?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그 요약을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텍스트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네. 아래
텍스트. 자, 여기에 텍스트 값은 텍스트에서 읽은 실제 문자를 주면 되죠. 그거는 위쪽에 보시면 txt라고 하는 변수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x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든 이유가 변수 값을 여기다 직접 넣으려고 하기 위해서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만든 겁니다. 얘를 만든 이유. 그래서 제목, 논문의 목적, 논문 요약, 저자 소개, 참고 문헌 순서로 텍스트를 요약해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롬프트를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시키려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는 어떤 식으로 만드시면 되냐면 오픈 AI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리고 API 키 제공하시면 되죠. API 키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오픈 AI API 키 이렇게 하시면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코드를 작성했는데 에러가 안 나는 거 보면은요. 그 임포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위쪽에 올라가 보시면 from OpenAI import OpenAI 이렇게 들어가 있죠. from src utils import get OpenAI API key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클래스 이름과 그리고 함수 이름이 임포트가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을 보낼 준비가 됐어요. 여기까지는 질문을 보낼 준비가 된 거고요. 응답받으면 되죠. response 하고서 응답받으면 되죠. 클라이언트가 채팅, completion, 그리고 create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규먼트에서 주요한 아규먼트는 어떤 모델 사용할 거냐고요. GPT 5.3 미니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퍼리처를 조금 낮게 줄게요. 어, 1보다 큰 값을 주면 그 문장들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보일 수 있고요. 1보다 작은 값들, 0에 가까운 값들을 주면 그 실행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그런 텍스트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스를 작성하면 되는데, 메시지스는 리스트, 그리고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있으면 돼요. 이 딕셔너리의 개수는 뭐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 이런 순서로 주시면 되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만 주셔도 되고, 어시스턴트 프롬프트만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유저 프롬프트만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시스템 프롬프트나 유저 프롬프트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롤을 시스템이라고 줘볼게요. 그 다음에 컨텐트를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변수가 위에서 요렇게 만든 문자열이 프롬프트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로 얘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리스판스가 전달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이 리스판스를 리턴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return 리스판스. 그럼 리스판스 안에 아마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을 거고요. 아이템이 하나가 있었을 거니까 인덱스 0번, 여기에 messages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고, 컨텐트. 이 컨텐트가 답변. 그래서 리스판스 전체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되지만, 리스판스 전체를 리턴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그 AI가 준 답변의 컨텐트만 리턴하도록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리스폰스 전체를 리턴하도록 하고 리턴 받는 곳에서 이런 녀석들을 찾아도 돼요.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리턴할 때 컨텐트만 리턴하겠다고 해서 그냥 컨텐트를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해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 함수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요 내용은 우리가 텍스트 서머리에서 했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의 함수로 지금 만든 거죠. 자, 위쪽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어, 파일 이름이 아규먼트로 전달이 될 거예요. 파일 이름이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면 그 파일을 읽기 모드로, 읽기 모드로 오픈을 해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다 읽어버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어요. 그거를 txt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해요. 저장한 다음에 저장을 했으면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제일 끝에다가 그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얘가 요약하기 전에 원본이죠. 요약하기 전에 원본이고 클라이언트를 이용을 해서 오픈 AI를 이용해서요. 이용해서 챗 컴플리션 크리에이트를 호출합니다. GPT 모델 이름, 그다음 템퍼리처, 메시지. 이 메시지에서 이 부분 있죠. 요 프롬프트를 컨텐트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응답에서 컨텐트까지를 꺼내가지고 리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이걸 어디서 호출할 거냐면 메인에서 호출할 건데 어, PDF 파일의 경로를 함수한테 준다. 그러면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리턴한다. 잖아요. 그럼 이제 이 저장된 파일의 이름을 누구한테 준다? 서머라이즈한테 준다예요. 변수 이름은 answer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ummarize 텍스트한테 txt 파일을 준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거를 프린트만 해보 answer를 프린트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구조는 이건 거죠. 우리가 메인을 호출하면 메인의 구조는 이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PDF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환한다. 변환된 텍스트 파일을 요약하도록 시킨다. 요약한 결과 답변을 출력한다. 딱 요거 하려고 하는 게 딱 요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그냥 쭉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작성할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답변이 오는지 실행해 보시면 되겠네요. 아마 여기까지 나왔으면 파일에 저장은 됐을 거고요. 아마 요청 보내고 답변이 온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네요. 조금 걸렸는데, 자, 요약한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서로 요약을 하라고 했냐면, 제목, 논문의 목적, 요약, 소개, 저자와 참고 문헌 순서로 요약을 하도록 저희는 요청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목은 과정 기반 작물 모형을 이용한 웹 기반 밀 재배 관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논문 제목이 그대로 아마 논문 제목 그대로 잘 찾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논문의 목적. 논문의 목적은 밀 재배에서 기상과 토양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농가 재배 의사결정을 돕는 웹 기반의 DSS를 설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과정 기반 작물 모형인 APSIM을 활용해서 현재 생육 상태와 미래 수확 가능성을 시나리오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과거, 현재, 미래 가상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재배 중인 미래 잠재 수확량을 실시간으로 제시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이게 목적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가 논문의 목적인 거고 이제 논문을 10문장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국내 밀 소비는 증가하지만 자급률은 매우 낮다. 정밀 기술이 필요하다. 저자들은 노지작물은 시설 재배와 달리 환경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뭐뭐를 설계하고 뭐뭐를 탑재해서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활용하도록 구축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실증은 여기서 했다고 하는군요. 문장 중에, 저기, 논문 중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전북 익산에서 수행되었고, 이런 파라미터들을 반영해서 모델을 보정했다. 그리고 시스템은 어떻게 했고, 검증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고, 저자들은 이 시스템의 지역별 기상과 토양 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 둘, 셋, 넷, 5명인가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문서에서 찾은 거죠. 문서에서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요약을 했습니다. 요거는 GPT가 해준 거죠. 이 부분은. 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뭐 출력된 내용은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뼈대만 다시 한번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에는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PDF 파일을 아규먼트로 주면은요. 그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저장된 텍스트 파일을 다시 함수한테 넘겨주면 이 summarize라고 하는 함수에서 실제로 AI 클라이언트를 사용을 해서 그 요약 내용을 그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프린트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함수들은 PDF to txt라고 하는 함수는요. 당연히 필요한 게 뭐냐면 파이썬 모듈을 이용해서 파이뮤 PDF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해서 도큐먼트 생성하고 도큐먼트에서 한 페이지씩 get 텍스트를 읽어드린다. 그 다음에 그 읽어드린 내용을 full 텍스트가 읽어드린 내용이죠. 읽어드린 내용을 파일에 write한다. write가 끝났으면 write한 파일의 이름, 경로를 포함한 파일의 이름을 리턴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그 파일 이름을 리턴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리턴 받은 이름을 summarize한테 주죠. summarize로 가볼까요? summarize txt가 하는 일은 저장된 텍스트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하고 전체를 읽어드린다. 전체를 읽어드렸으면 읽어드린 내용을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문자란에 포함을 시켜서 오픈AI 클라이언트한테 요약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메시지를 보내면 응답을 받을 거고 응답에서 컨텐츠를 찾는다. 이런 얘기죠. 그게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앤서죠. 이 response, choices, message, content가 여기 앤서란 말이에요. 그 앤서를 콘솔 창에 출력한다. 이게 메인이 한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뼈대는 이해되십니까? 네. 혹시 에러 나시는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